스컬트라 필러와 뭐가 다를까요? 다니시는 병원마다 시술도 다 다르고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막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시술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명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컬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시술들이 있는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스컬트라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필러인 것 같기도 하고 콜라겐 부스터인 것 같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스컬트라의 주성분은요, 폴리 L 락틱 애시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수술용 봉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얼굴 리프팅을 위한 실리프팅의 성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LLA는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면역세포와 섬유아세포를 막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하게 만들고 그 결과 천천히 볼륨이 차오르는 그런 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스컬트라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요, 갈더마라는 글로벌 피부 전문 제약회사가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고요. 스컬트라는 처음에 1999년경 HIV, 즉 에이즈 환자의 지방 위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유럽,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경에는 미국 식약처, 즉 FDA에서도 얼굴 위축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효과 안정성이 널리 퍼지면서 2009년경에는 일반적인 피부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 스컬트라 성분은 그럼 다른 시술들의 성분과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면 울트라콜, 엘란세, 레디어스처럼 비슷하게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분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컬트라와 같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은요, 단순히 성분이 뭐냐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성분의 입자의 크기, 모양, 그리고 표면의 구조인데요. 이 입자의 특징이 얼마나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느냐, 부작용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예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지기간,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느냐에 모두 영향을 주거든요. 스컬트라의 PLLA 입자는요, 크기가 약 4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대개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우리의 면역 세포에 의해서 너무 흡수가 잘 돼서 콜라겐 생성 효과가 적기도 하고 유지력이 적을 수가 있는데, 스컬트라는 그에 비해서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고요. 입자의 모양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컬트라 입자 모양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낙엽처럼 또는 수제비를 막 빚어둔 것처럼 불규칙하고 약간 거칠어 보이는 표면을 가진 비균일한 입자인데요. 이런 구조를 갖는 스컬트라는 면역 세포를 자극하기 아주 좋아서 꽤나 훌륭한 콜라겐 생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너무 강하거나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션 시술을 할 때는 시술자의 섬세한 시술 방법과 환자들의 마사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스컬트라는 필러일까요? 아니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일까요? 저는 스컬트라는 필러가 아니라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필러는 말 그대로 채우는 물질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필러가 있고요. 필러는 주입 즉시 공간을 메꾸고 그 자체로 볼륨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스컬트라는 다르죠. 스컬트라는 주입 즉시 볼륨 형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하는 자극을 통해서 볼륨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와 채워진 효과 함께 볼 수 있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바로 스컬트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의 적용 방법이나 스킬에 따라서 콜라겐 생성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차오르는 효과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스컬트라 시술을 받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희석입니다. 스컬트라는 액상 제품이 아니라 가루되어 있는 파우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석이 아주 중요한데요. 스컬트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처음부터 겔이나 액체 상태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재료인 PLLA의 파우더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반드시 희석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수화라고 하고요. 보통 생리식염수와 리도케인을 사용해서 4시간 이상, 이상적으로는 하루 이상 충분히 수화시켜야지 입자가 골고루 퍼지고 주사 후 결절이 생기거나 효과가 일정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이렇게 희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딱딱한 덩어리나 결절, 그리고 울퉁불퉁한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희석이 정말 중요하죠.
수화가 잘 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뽀얀 사골 국물처럼 잘 희석이 되어 있어야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뽀얗지 않고 막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경우에는 수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컬트라는 시술 방법도 중요합니다. 스컬트라는 필러처럼 막 채우는 것처럼 시술하면 안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방식이라서 비교적 국소 부위, 일반적인 부위를 정밀히 주사하면 되지만 스컬트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넓게 퍼뜨려야 되고요. 피부 아래층, 진피와 피하 사이층에 균일하게 분포시켜야지 콜라겐 생성이 골고루 됩니다. 그래서 필러와 다르게 주입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의사들이 말하는 패닝 테크닉이나 터널링 테크닉과 같은 특수한 테크닉을 잘 구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컬트라의 효과입니다. 스컬트라는 서서히 생성되는 콜라겐의 효과죠. 스컬트라 시술을 받고 나셨다면 처음 며칠은 볼륨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액에 붓기 때문이고요. 얘들은 며칠 내로 다 빠지죠. 그리고 나서 환자분 입장에서 한 달쯤 됐을 때 다시 다 꺼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상적인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 천천히 콜라겐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스컬트라는 몇 달 간격으로 맞아야 되나요? 우선 스컬트라는 대개의 경우 한 번만 맞는 시술은 아닙니다. 당연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두 달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술을 해야 충분한 콜라겐 반응이 생기고요. 콜라겐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너무나 과하게 한 번에 주입하면 오히려 결절이나 섬유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으로 나눠서 천천히 쌓아 올리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스컬트라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스컬트라 시술을 받으시면 555 마사지 원칙이 있거든요. 하루에 5번, 그리고 한 번에 5분, 그리고 시술 5일 동안 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 마사지가 중요한 이유는 스컬트라 PLLA 입자가 한 군데 뭉치지 않고 잘 퍼지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마사지를 어떻게 하는지인데요.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들의 시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컬트라 시술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 설명을 듣고 잘 가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컬트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컬트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술입니다. 단순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서서히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술하고 제대로 관리만 하신다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경험 많은 선생님과 나에게 맞는 시술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받고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스컬트라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